안녕하세요. 권행모썸TV 공인회계사 천승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4년 3월 16일에 치러졌던 관세사 2024년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출제 난이도는 예년 평균 수준에 의한 난이도에 의해서 출제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감정평가사 2024년도도 예년처럼 출제될 거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년 평균 수준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쉽게, 아니면 좀 더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떤 난이도에 의해서 출제가 된다 치더라도 1, 2, 3 전법은 멋지게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전략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해서 41번부터 80번 사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만만한 문제,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쓸어 담고요. 남는 시간은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푼다면 충분히 목표 점수 50점대, 60점대는 확보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해설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한 3번, 4번에 걸쳐서 두 번째 2회차 강의는 유형 첫 번째 해당하는 문제 소개해 드리고요. 나머지 3회, 4회에 걸쳐서는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도 출제가 되겠죠. 그건 아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공부하면 점수가 더 안 나옵니다. 왜?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40문제 다 아는 문제 출제가 되어도 시간이 부족하고요. 다 풀 수 없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42번 문제는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말문제가 되겠죠.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일부 내용이 아리송하다 할지라도 한 개만 알아도 정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죠. 여기 5번 문항을 보시면은 대여자, 은행이 채권자라고 되었죠.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 자, 생각나시죠? 중간생략.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이니 즉시 빚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렇게 연결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 사이에 생략한 부분을 읽는다면은 까딱했다가는 속아 넘어갈 수 있다고 하였죠. 한번 살펴볼까요?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대요. 그러면은 지금 빚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야? 비유동부채 아니야?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고 되죠. 그래서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 중간생략 빚 갚아야 되니까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 그렇죠. 이런 쉬운 문제 먼저 풀어줘야 되겠죠. 설령 43번 앞쪽에 나와 있지 않고요, 저 맨 뒤쪽 70번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도 이걸 먼저 풀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앞쪽에 배열되어 있는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푼다 치면은 70번의 이 쉬운 문제 풀지도 못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두 번째 유형은 일단 제끼고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쓸어 담아줘야 됩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관 금액인데요. 보관 중인 현금 당연하죠. 선열자 수표는 매출 채권, 요는 현금 처리가 되지 않고요. 타인 발행 수표 통화 대웅증권, 얘도 현금에 포함이 되어지고, 당좌 개설 보증금은 장기 금융자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니죠. 배당금 지급 통지서 맞죠. 우편한 증서, 전신한 증서, 요것도 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은 1,500원이 계산이 되겠고요. 자, 다음번 문제, 재고자산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선입선출법입니다. 매출 총이익을 묻는 문제예요. 매출 총이익이 뭔가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금액이 되겠죠. 자, 먼저 매출액은 8일 180개 팔았고요. 또 26일 250개를 팔았습니다. 총 430개를 한 개당 600원에 판매를 하였죠. 그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매출액이 계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매출원가를 구해줘야 됩니다. 매출원가 기초 매입도하고 기말 빼면 매출원가가 나온다고 하였죠. 자, 기말 금액을 먼저 구합니다. 기말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하게 해주면 나오겠죠. 자, 기말 수량 기초 재고 150개에다가 200개 매입한 거 더하고 180개 판매한 걸 빼고 350개 매입한 걸 더하고 마지막에 250개 판매가 된 걸 빼면 기말 수량은 270개가 되겠고요. 선입선출법입니다. 먼저 건 먼저 팔았으니까 나중 거 여기에서는 15일 400원짜리가 나중에 매입한 거죠. 나중 게 남아있다. 그래서 270개 곱하기 400원 해주면은 10만 8천원이 계산이 됩니다. 뭐가? 기말 재고자산이. 자, 기초 매입도한 금액. 이때 이제 일반 계산기 GTK를 활용해 주시면 겁나 빨리 구할 수 있죠. 150개 곱하기 300원, 그리고 200개 곱하기 350원, 그리고 350개 곱하기 400원, 이퀄 GTK 눌러주면은 기초 매입도한 금액이 나오겠고요. 기말 10만 8천원을 빼면, 예, 매출원가는 14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14만 7천원 빼면 매출 총이익은 11만 1천원인데 실제 원문제 가답안은 2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2번 문항은 11만 1천원이 아니고 1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요건 출제 오류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의 신청을 하면은 모두 정답 처리가 될 유형의 문제가 되겠는데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11만 1천원인데 긴가민가 해서 근사치 11만원을 정답 처리한 수험생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의 신청을 해도 많은 수험생들이 과연 혜택을 볼 수 있을는지는 좀 미지수가 되겠는데요. 자, 아무튼 다음 문제 넘어가죠. 매출채권 회전율과 매출채권 횟수 기간에 대한 우리가 평소에 공부했던 문제보다도 훨씬 더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매출채권 회전율 횟수 기간이 출제가 되어졌는데, 예, 기초 순매출채권 100원에다가 기말 순매출채권 150원 더하고 나누기 해주면은 평균 매출채권은 125원이고 외상매출액 200원을 평균 매출 채권 120원 나누기 해준다면 1.6회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360일 나누기 1.6회전을 해주면은 매출 채권 횟수 기간은 225일로 계산이 되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확정급여 제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평소 우리가 풀어봤던 유형의 문제보다도 더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왜냐? 자, 일단 퇴직금 지급에 이게 안 나타나 있고요. 없다는 거죠. 또한 12월 말 공정가치와 현재가치는 장부금액과 동일하다. 여기 이제 다섯 번째 단서 때문에 더 쉽게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2001년 말 BS에 보고할 순확정급여 부채는 얼마가 되겠느냐. 그래서 12월 말 확정급여 채무에 의해서 빼기 사회적립자산을 뺀 금액, 그걸 이제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기말 확정급여 채무의 장부금액을 구해주면은 기초 시점의 금액 1,200원에다가 단기 근무 원가에 의해서 증가한다고 그랬죠. 또한 기초 시점의 금액 1,200원에다가 5% 곱하기 한 이자 비용 60원에 의해서도 증가가 됩니다. 퇴직금 지급이 없으니까 감소액은 0원이죠. 그러면 12월 말 장부금액 이퀄 단서에 의해서 현가는 1,460원이고 똑같이 기말 사회적립자산의 장부금액도 구해주면 됩니다. 기초 시점의 금액은 1,000원이고 플러스
사회 적립자산에 출연된 현금 300원을 더해주고요. 또한 1000원에다가 5% 적용한 50원 이자 수익에 비해서도 증가하죠. 그리고 퇴직금 지급액이 없기 때문에 감소액은 0원입니다. 그러면 12월 말 사회 적립자산의 장부금액 이퀄 공정가치는 1450원으로서 기말 확정급여 채무의 장부금액 1460에서 기말 사회 적립자산의 장부금액을 빼면 순 확정급여 부채는 110원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요건 해설 때문에 이렇게 썼지, 필기를 했지, 실제는 거의 웬만한 부분은 다 개성의 조작에 의해서 개성이 되겠죠. 그럼 시간을 많이 대폭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번 문제 전환사채에 대한 문제도 뭐 전형적인 기초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관세는 2001년 초 전환사채 액면가 발행을 하였고요.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았을 경우 2001년 말 BS에 보고할 전환사채 장부금액이 출제가 되었네요. 그러면 현가금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계산기 조직에서 1년 후 계산기 조작을 하면은 장부금액이 계산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가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계산 들어가죠. 계산기 조작이죠. 액면가액 10만원이고요. 그 다음 만기 4년짜리 현가표 0.6830을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현찰이자는 5천원이 되겠죠. 연금현가 3.1700을 적용하여서 GT키를 눌러준다면 84,150원 현가를 구할 수 있고, 자, 1년 후에 장부금에 84,150원에다가 곱하기 1.1 빼기 현찰이자 5천원을 빼면 1년 후에 장부금에 87,565원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이거 말고도 자, 발행 시점에 전환권 대가 출제할 수 있죠. 그래서 액면가 발행가액 10만원에서 현가를 빼면 15,850원이고요. 또 2001년도 이자 비용도 출제할 수 있죠. 현가금액 84,150원에다가 이자율 10% 적용을 해주면은 8,415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본회계에 대한 말문제, 좀 일반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풀어봤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본 파트에서도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저 뒤쪽 보고기관 후 사건이라는 챕터에서도 또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내용인데, 자, 5번이 틀렸는데요. 자, 요거 정리한다면, 자, 배당과 관련된 날짜가 3가지가 있다고 했죠. 배당 기준일, 배당 선언일, 배당 지급일. 배당 기준일 12월 말, 이때는 분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당 선언일자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깨가지고 이제 배당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금액만 결정이 되어지죠. 한 달 있다가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로서 잡게 되어졌는데, 이게 언제? 배당 선언일자이지 배당 기준일자가 아니에요. 근데 5번 문항을 보니까 배당 기준일에 배당 예상금액을 미지급 배당금 계정 대변에 기록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배당 기준일이 아니고 배당 선언일자에 부채를 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번 영상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복구비용입니다. 역시 전형적인 문제, 참 많이 풀어봤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2001년 조 200 해상 구조물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만원이고 종액법 상가 설치를 하였고요. 내용연수 종료 후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충당부채 요건을 충족을 합니다. 자, 20만원 복구원가가 예상이 되고요. 이때 유효이자율 10%입니다. 이럴 경우 첫 해년도 총 비용은 얼마가 되겠느냐?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죠. 복구 충당부채 현가금액에 퍼센트 적용한 이자 비용, 그리고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각각 구해서 두회중개 비용 합계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먼저 예상되는 복구비용의 현가를 구해줘야 돼요. 20만원의 현가표
0.6830을 적용을 해주면은 136,600원이고 여기에다가 10% 이자율 적용을 해주면은 이자 비용은 13,660원입니다. 자, 감가상각비를 구하기 위해서 원가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200, 요거 현금 지출된 금액에다가 복구 충당부채, 즉 복구비용의 현가 136,600원을 더한 200, 136,600원이 원가가 되겠고요. 빼기 잔존가치 20, 그리고 나누기 정액법 4년 적용을 해주면은 감가상각비용은 484,150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자 비용 13,660원을 더해주면은 비용 합계금액 총 비용은 497,810원으로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끊어가지고요. 2024년 관세사 기출문제에서는 3회 또는 4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번 영상은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두 번째 해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